네, 일본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약 130만 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최소 30년에 걸쳐서 방출할 예정입니다. 처리수를 원전 앞바다에서 1km 멀리 이동시키기 위한 해저터널 공사가 완공되면 여름께 방류를 개시한다. 이런 계획인데요. 자,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을 직접 보고 우려를 전달하겠다면서 일본 후쿠시마를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빈손 귀국, 괴담 유포 등 날선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 일원이었던 양이원영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권에서는 빈손 방일쇼로 국경만 낮췄다 이렇게 비판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나 하면서 그런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본에 갔더니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경전력과 비슷한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 있다는 게 이미 다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 안에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모든 국민과 바다와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류를 해야 되고 우리가 굉장히 거기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반대 입장이다. 이 얘기를 전하는 게 대서특필이 됐어요. 일본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 때 확인한 것만 해도 그 일본의 야후 쪽이 포털이잖아요. 네. 300만 건이 넘어요. 저희가 관련된 기사가? 내용이. 뭐 기사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야후 포털에 올라온 하여간 컨텐츠 그렇죠. 네. 가지수가 300만 그렇죠. 건이요. 300만 건이 넘어요.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네. 그 포털 메인에도 저희에 대한 그 뉴스 클립이 이렇게 모음으로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몇 시간 동안 대문에 걸려 있었고 어허. 그래서 그 전에 전주에 한 3월 뭐 22일인가 러시아와 중국 정상이 우려를 표한 게 우리나라는 잘 소개가 안 됐는데 그것도 일본에 크게 소개가 됐나 봐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갔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이제 여론이 일본 내에서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된 거고 예. 특히 또 3월 달에는 이 동경전력의 발표 내용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여러 개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 이 방류에 대해서 우려하고 반대하는 입장이 50%가 넘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야당 저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가서 그런 우려를 전달을 하는데 이게 항일, 반일 이런 감정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국민의 안전과 우리 공유하는 바다 우리 모두의 수산업을 위해서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희가 멘트를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의원님의 그러니까 그 방일 대책단이 전부 다 이제 300만 건을 다 일일이 그러니까 보지는 못하셨겠지만 네네네. 큰 틀에서 그러니까 300만 건이라는 숫자도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이걸 비판하는 내용이 있느냐 아니면 동조하는 내용이 있느냐도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저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걸로 나왔고 그리고 한일 양국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전달하되 저희가 후쿠시마의 현장에 가서 주민들도 만나고 거기 있는 시의원도 만나고 하는 모습이 후쿠시마에 있는 피해자들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근데 그런 이제 그 뭐 평가들이 그걸 보신 거기 제일교포라든가 현재 계신 분들한테 그런 평가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경전력의 앞에 가서 분명히 자료를 공개를 해야 된다. 정보를 요청을 하는 사실 액션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 공감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는 전문가들조차도 동경전력이 발표하는 자료가 굉장히 부족하고 신뢰하기가 어려운 자료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저희가 이제 면담을 해보니까 구체적인 얘기들도 지금 그 말씀하셨으니까 국내 언론은 이 대책단이 일본에 가서 도쿄전력 임원도 못 만났고 일본 정치인들도 못 만났고 뭐 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난 사람들이 극좌단체인 중핵파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이 점을 부각시키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애써서 이제 깎아내리려고 했던 거죠. 그 중핵파 논란은 일본에서 벌써 10여 년 전에 있던 논란인데 지금은 이미 뭐 그분들이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 얘기는 지나간 얘기고 논란이 핵심도 아니었고 그리고 절친한 얘기다. 그렇죠. 그런 얘기고 뿐만 아니라 이분은 코멘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국적인 모금을 통해서 후쿠시마 현에 있는 시민들이 방사선 피폭에 의한 치료라든지 진료라든지 이런 거 받고 싶은데 제대로 된
의료기관 하나 없으니까 여기서 전국에 있는 병원들이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예. 그러니까 이분 원장님 같은 경우는 직전에 혈립 부원장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예, 그런 분이 여기 이 조그만 진료소에서 원장으로 이런 의료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신뢰를 보내고 계셨어요. 그래요. 그리고 꾸준히 그런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런 것을 그러니까 발표하고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런 내용으로 봤던 거지 이런 어떤 정치적인 관계로 뭐 사실 알지도 못했던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애써 깎아내리려고 한 거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그 정부나 여당에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시는 겁니까? 저희를 비판하면서 가지고 오는 그 논리들이 대부분 동경전력이 얘기하는 논리들을 가지고 그래요. 얘기를 하셔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해서 일본 정치인들을 만났을 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나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국내에서 거센 논란이 뭔가 빚어졌고 네네. 이것도 일본 언론에서 아마 보도가 됐을 텐데 네네. 그 의원님들이 방일한 것과는 무관하게 그 전에 후쿠시마 인근의 어민이나 이런 분들이 오염수 방류에 많이 반대했던 걸로 사실은 저 보도를 네네.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던 일본 어민이나 일본 주민들은 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도를 접하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혹시 좀 들어보셨습니까? 그 얘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래요? 네, 그렇게 보고 계셔서 저희가 가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가짜 뉴스라고 얘기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해야죠. 아니 국민의힘에서도 어쨌든 찬성한다고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반대하실 거라 생각하고 대통령실에서도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가서 그 언론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거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반대 입장이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나간 언론에 대해서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전달한 그러면 거죠. 오염수 자체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일각에서는 이건 국내에서 이제 하는 주장인데 네.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총량이 고작 3g밖에 안 된다. 네. 너무 그 위험성이 좀 과장됐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나오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하신 학교에서 화학을 부전공한 사람인데 네. 교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정말. 왜요? 그러면 그 3g만 잘 떠가지고 보관하면 되겠네요. 네. 아니 그 3g만 모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수소가 그 우주에서 원자로는 가장 작은 원소인 거 잘 아실 텐데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수소 하나가? 예.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시겠죠. 수소를 1조개를 모아서 1조개의 바구니를 1조개를 또 모으면 그러면 1.67g이 돼요. 저 수학이 약해요. 자꾸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작은 양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 그냥 환경에 이렇게 뿌려진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IAEA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유기 결합성 그 삼중수소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혹시 유기 물질이 뭐냐면 우리 탄수화물 제가 이제 생물학을 전공을 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탄수화물 그 단백질 이런 걸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에 구성 성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탄수화물 단백질 얘네가 기본이 탄소 C하고 수소 H하고 산소 O, CHO 결합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수소 대신에 삼중수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걸 먹으면 우리 몸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걔는 우리 몸에 살이 되는 거고 우리 몸 세포 안에 DNA가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그 DNA의 H 대신에 삼수소가 된 다음에 얘가 핵붕괴가 일어나면 그 연결끈이 다 끊어져요. 그리고 그 주변에 방사선을 내면은 그 선이 우리 몸 전체에는 큰 영향이 없어 보이겠지만 그 유전자, 그 주변 세포는 손상을 시키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못 알아듣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여기까지만. 세포 단위, 원자 단위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인데 예. 그 엄청난 걸 다 모아서 3g밖에 안 된다. 이건 완전 혹실무민이에요. 전문가로서 그러시면 안 되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오염수 위험성의 검증의 키를 쥐고 있는 게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잖아요. 네.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으로 떠나는 바로 그날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감시 체계는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그 평가한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그걸 듣고 처음에는 IAEA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설명과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뭔가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 거기 비는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보고서를 봤어요. 예. 근데 보고서의 앞에 이제 핵심 서머리만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신뢰라는 표현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나온 그래서 거예요? 제가 언론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또 다 뒤져보시더니 신뢰한다는 게 노동자들 뭐 이렇게 관리한 피폭 관리인가 이런 거에 대한 신뢰 표시 릴라이어블 표시가 하나 있는 거고 노동자들에 말곤 대한 피폭 관리가 뭐 그런 식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오염수가 아니다? 네네. 그리고 오염수도 그나마 그런 설명이나 아니면 그 계획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오염수가 나간 다음에 바다의 방사 선량을 모니터링하는 계획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이 오염수 자체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볼게요. 일각에서 어떤 지적하냐면 결국은 오염수가 위험하냐 아니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어떤 판정을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내릴 텐데 이 그 국제 원자력 기구에 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가 일본이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에 뭔가 편향된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IAEA라는 국제 원자력 기구가 국제 기구이지만 기본적으로 원전 진흥을 위해서 모여 있는 곳이고 그리고 원전 운영하는 나라의 분담금으로도 이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영향력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일본 현지에 가서 전문가들에게 얘기했을 때도 뭐 그 안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 겁니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이니까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IAEA는 원자력 쪽이니까 아까 그 이덕헌 교수님처럼 예, 상구를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런 피폭, 그러니까 인체 피해, 생체 내 축적, 먹이사슬을 통한 체내 피폭의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약한 데예요. 거기는 원자력 공학, 뭐 핵물리학, 뭐 이런 쪽으로 보시는 데라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의 피폭 선량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본 거지 그게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미치고 체내 피폭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는지 이거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 분분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유기성 삼중수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